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K 바이오팜은 SK그룹의 핵심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상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SK그룹 내에서 밑빠진 도구로 취급받았던 회사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 바이오 쪽을 SK그룹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투자를 해주면서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에 높은 주가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SK그룹 내의 핵심적인 바이오 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뇌전증 신약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이 SK바이오팜은 나름 자체 그 뇌전증 신약으로 이제 그 자체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쪽에는 SK팜데크라고 이 CDMO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삼성 SK팜데코는 그렇게 큰 투자를 받지 못했는지 그렇게 이제 명함을 잘 내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SK그룹도 바이오 쪽에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그 최창원 지금 부회장이죠. SK 디스커버리 이제 이쪽 부회장 쪽은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 SK 플레이즈마 같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번에 상장을 시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주로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거나 하고 있고 SK 케미칼 쪽에서 최근에 이제 생약 성분을 이 생약 성분 신약을 만드는 그 약을 만드는 제약 부분을 그 분리해서 매각하려고 했지만 내부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이 좀 어정쩡하게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SK그룹이 바이오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이쪽을 키우려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SK바이오팜은 나름 가장 성공한 모델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바이오팜의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그 세노바메이트라는 이 그 뇌절증 혁신 신약 이게 세노바메이트라는 건데 이게 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판매가 개시되면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나름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지역에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그리고 또 이 시장을 확대해서 이제 남미와 중남미와 남미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SK 바이오팜의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세노바메이트는 그 SK 바이오팜의 이 바이오 사업의 성공을 그 보증한다고 할까요?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그 뇌전증 혁신 신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로 이제 매출을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액의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96.7%가 세노바메이트에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일 의약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다른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향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쪽에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세노바메이트가 나름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도는 1377억 정도 매출을 했지만 올해 연도는 2479억으로 그 매출 규모가 거의 더블이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업이익도 지금 작년에는 적자가 415억이었지만 이번에는 363억이 발생했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257억이 적자였지만 올해는 342억이 흑자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세노바메이트라는 혁신 신약이 이 뇌전증 신약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의사들의 처방이 안정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 혁신 신약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이 이게 이제 64%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50%로 넘어가는 14%에 대해서 또 블록들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들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가가 좀 높을 때 해야 회사 내로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SK 쪽 최대 지주회사죠. 이쪽이 64%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금 50% 플러스 한 주를 넘어가는 부분, 즉 경영권을 지키는데 문제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블록딜로 시장에 갖다 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한 5%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소액주주가 그래서 32%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좋아지고 하면 이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미국 쪽에 SK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미국 자회사인데 이쪽에다가 이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미국 판권을 이쪽에다가 이제 판매를 미국 시장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462억 정도 규모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죠. 이게 올해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12월 15일 날 끝나기 때문에 빨리만 처리되면 올해 안에 이 400억대 매출액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 SK 바이오팜의 블록딜을 올해 안에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계약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보면 기관들도 나름대로 매수를 늘려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 쪽으로 해서 지분 가치를 늘려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확실히 2분기 때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흑자로 돌았을 뿐만 아니라 흑자 폭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있어서 주가가 그 이후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72,600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올라서 지난 10월 14일 날 121,600원을 찍었는데요. 근데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정 주가 24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지금은 여전히 이 실적을 주가에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고 이렇게 반영 못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SK그룹이 예전에도 이 블록딜을 대규모로 한 적이 있어서 한 14% 정도의 지분을 블록딜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SK바이오팜은 지주회사 SK가 이 경영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잉여 지분에 대해서 조기에 시장에서 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블록딜을 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장기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권에 두고 이거는 이제 다른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와 다르게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그런 제약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